한밤중 고요하던 한양성곽 아래 낮은 비명과 함께 지독한 악취가 번졌다. 바람을 타고 흐르는 그 냄새는 단순한 시체의 부패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에 찌든 인간의 영혼이 짓물러 터져 나오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기괴한 악취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아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나타났다. 누더기를 걸친 아이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아이는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 앞에 멈춰 섰다. 사내는 당대 최고의 권력가이자 이조판서인 조충신이었다. 네 이놈! 으아!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앞길을 가로막느냐! 하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려 할 때 아이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쉴 수가 없네요. 대감, 당신의 영혼은 이미 썩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코가 좋은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의 심장 속에 숨겨진 가장 추악한 비밀을 냄새로 찾아내 응징하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기이한 추적자의 기록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칠성이가 태어나던 날, 마을에는 난데없는 백합 향기가 진동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향기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방 안의 꽃들은 시들었고 산파는 갑작스러운 구역질의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칠성이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모든 숨겨진 냄새를 맡는 저주 혹은 축복을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세상은 빛과 소리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칠성이에게 세상은 무수히 많은 냄새의 실타래였습니다. 아침 이슬이 풀잎에 맺힐 때 나는 싱그러운 향기부터 이웃집 김씨가 마음속으로 남의 집소를 훔칠 궁리를 할 때 나는 눅눅한 이끼 냄새까지 칠성이는 눈을 감고도 마을 사람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칠성아, 너는 왜 사람들을 보면 자꾸 코를 막느냐? 어머니의 물음에 7살 칠성이는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는 입으로는 웃고 있는데 몸에서는 썩은 시궁창 물냄새가 나요. 어제 누굴 때린 게 분명해요. 어머니는 아이의 입을 황급히 막았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를 귀신 들린 아이라 부르며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다가오기만 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들킬까봐 서둘러 자리를 피하거나 돌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칠성이는 장터에서 국밥집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평소 자상하던 아주머니였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어깨 너머로 비릿하고 날카로운 금속의 피 냄새가 풍겼습니다. 칠성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주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줌마, 오늘 부엌일 하지 마세요. 아주 날카롭고 차가운 피 냄새가 아줌마 손목을 휘감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재수 없다며 칠성이를 밀쳐냈지만 불과 한 시진 뒤 아주머니가 칼을 갈다 손목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가 저주를 건다며 더욱더 그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가 8살이 되던 해의 초여름이었습니다. 마을에는 한양에서 내려오는 새 사또 조충신의 부임 행차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길가에 엎드려 고개를 숙였고 칠성이 역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길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칠성이 역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길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려오고 화려한 가마가 다가오는 순간 칠성이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맡아본 그 어떤 냄새보다 지독하고
사악한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수천 마리의 쥐가 한꺼번에 썩어가는 듯한 냄새이자 수많은 사람의 눈물이 말라붙어 지독한 소금기가 된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우액! 냄새! 숨을 못 쉬겠어요. 저 사람 몸에서 시체가 썩고 있어요. 칠성이의 비명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행차는 멈췄고 가마 안에서 조충신이 불쾌한 듯 칠성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충신의 도포 자락 안쪽에서는 검은 연기 같은 악취가 촉수처럼 뻗어나와 주변의 맑은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조충신은 비열하게 웃으며 칠성이의 부모를 관가로 끌고 가 매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본보기로 삼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울부짖으며 가마를 뒤쫓았지만 하인들의 발길질에 길가 구덩이로 처박혔습니다. 사흘 뒤 칠성이의 부모님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조충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칠성이마저 없애려 했습니다. 저 아이는 요물이다. 산채로 묶거나 산짐승의 밥이 되게 하라. 하인들은 겁에 질린 칠성이를 포대에 담아 깊은 산속 벼랑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칠성이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벼랑 아래로 떨어진 칠성이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것은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이었습니다. 평생을 지독한 냄새의 홍수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온 칠성이에게 아무런 냄새도 느껴지지 않는 이 공간은 마치 신선들이 사는 무릉도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칠성이는 몸의 통증도 잊은 채 한참 동안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어린 놈이 명줄은 참으로 질기구나. 고개를 돌리자 낡은 초가집 앞 평상에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는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노인은 분명 살아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는데 그에게서는 그 어떤 인간적인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땀 냄새도 옷에 밴 흙 냄새도 심지어 입안에서 나는 숨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귀신인가요? 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죠? 노인은 허허 웃으며 곰방대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의 욕심과 분노를 모두 태워버렸으니 냄새가 날 건덕지가 없느니라. 사람의 악취는 코가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탐욕이 공기를 더럽히는 법이지. 나는 그저 자연의 일부가 되었을 뿐이다. 노인의 이름은 무취도사였습니다. 그는 과거 조선 최고의 의관이었으나 권력자들의 추악한 이면과 그들에게서 풍기는 지독한 악취의 환멸을 느끼고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든 기인이었습니다. 무취도사는 칠성이가 가진 능력이 단순한 개코가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내뿜는 심기신 치의 냄새를 맡는 천부적인 재능이었습니다. 노인은 칠성이를 제자로 거두어 10년 동안 혹독한 수련을 시켰습니다. 수련은 단순히 냄새를 맡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가린 채 수천 가지 약초의 미세한 향 차이를 구분해내고 바람에 실려오는 수리박 마을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읽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칠성아, 분노는 마른 장작이 타는 단내를 내고 슬픔은 장마철 눅눅한 이끼의 냄새를 낸단다.
탐욕은 기름진 고기가 썩는 악취를 풍기지. 너는 이제 그 냄새를 통해 인간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감춰진 진실을 찾아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내가 타고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칠성이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코는 이제 사람의 과거뿐만 아니라 그가 품은 사리사이의 방향,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까지 냄새로 예견할 수 있을 만큼 예민해졌습니다. 수행의 마지막 날, 스승님은 칠성이에게 낡은 보따리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려가거라. 내 부모를 죽이고 세상을 더럽히는 자가 한양에서 거대한 악취를 풍기고 있느니라. 가서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되어라. 칠성이는 스승님께 큰 절을 올리고 부모님의 원수이자 세상의 거악인 조충신을 향해 한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 도성에 발을 들이는 순간 칠성이는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한양은 그야말로 냄새의 지옥과 같았습니다. 장터의 비릿한 생선 냄새, 가난한 피난민들의 찌든 땀 냄새, 그리고 화려한 비단 뒤에 숨겨진 관리들의 탐욕스러운 향료, 냄새가 한데 뒤섞여 칠성이의 감각을 마구 공격해왔습니다. 칠성이는 스승님께 배운 호흡법으로 자신의 감각을 닫고 오직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내는 연습을 반복하며 한양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칠성이는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관상을 보거나 점을 치는 대신 사람들의 냄새를 맡아 병을 진단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가는 선비님, 품속의 서신에서 배신과 음모의 탄내가 납니다. 오늘 그 서신을 전하러 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칠성이의 말은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으나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한양의 개코 도령이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여인이 칠성이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제 남편이 억울하게 금거북이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포도청으로 끌려갔습니다. 남편은 평생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한 선량한 사람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칠성이는 여인과 함께 사건이 일어난 대갓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한 하인이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하인 곁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인의 몸에서는 비릿한 거짓의 냄새와 함께 훔친 금거북이를 숨겨둔 것으로 보이는 진한 금속과 흙의 냄새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포교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 사내의 장화, 밑창을 뜯어보십시오. 그곳에 당신들이 찾는 금거북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내의 몸에서 풍기는 죄의 냄새가 그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인의 신발 밑창에서 금거북이가 나오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칠성이는 단순한 점쟁이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기인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결국 궐 안의 고관대작들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의 목적은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고관들이 모이는 기방과 잔치집 담장을 돌며 10년 전 자신의 부모를 죽였던 조충신의 냄새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관의 냄새 속에서도 조충신의 냄새는 유독 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악취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완전히 상실한 자만이 내뿜는 심연의 부패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마침내 조충신의 저택 위치를 확인했고
복수의 서막이 올랐음을 직감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칠성이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조충신의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현재 이조판서라는 요직에 앉아 매관매직과 온갖 비리를 일삼던 조충신은 자신의 뒤를 캐는 정적들이 칠성이를 이용해 자신을 몰락시키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조충신은 칠성이를 제거하거나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그를 저택으로 정식 초대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밟는 원수의 저택, 칠성이는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저택 전체가 마치 거대한 쓰레기장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꽃들과 비싼 향유가 뿌려져 있었지만 칠성이의 코에는 그 밑에 깔린 지독한 인간 시체의 부패향과 억울하게 뺏긴 백성들의 눈물 냄새가 선명하게 분리되어 느껴졌습니다. 조충신은 거만한 자세로 대청마루에 앉아 칠성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가마 안에서 내려다보던 그 오만함은 세월이 흘러 노회함과 잔인함으로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소문난 그 개코냐?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말해보거라.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너는 오늘 이 문을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조충신은 비열하게 웃으며 칠성이를 위협했습니다. 주변에는 칼을 든 호위 무사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충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칠성이의 코끝에는 조충신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자신의 부모를 죽였을 때 나던 그 비릿한 피 냄새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리가 겹겹이 쌓인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대감마님, 대감의 몸에서는 이제 시체 냄새뿐만 아니라 이 나라 조선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도끼가 가득합니다. 대감의 소매 끝에서는 굶어 죽은 아이의 손가락 냄새가 나고 대감의 혀 끝에서는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독초의 향기가 풍깁니다. 대감의 영혼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려 재조차 남지 않았군요. 칠성이의 서늘한 폭로에 조충신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조충신은 탁자를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혀를 놀리느냐? 당장 이놈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배우가 누구인지 질투할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마라. 칠성이는 호위 무사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조충신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충신의 몸 주변에 맴도는 몰락의 전조인 차가운 흙 냄새를 맡으며 복수가 완성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지하 감옥은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칠성이는 쇠사슬에 묶인 채 차가운 바닥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저택 구석구석에서 풍겨 나오는 미세한 냄새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방에 뇌물이 숨겨져 있는지, 조충신이 누구와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는지, 칠성이의 코는 벽을 뚫고 조충신의 모든 비밀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칠성이는 사슬에 묶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칠성이의 감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감각은 더 날카로워졌고 저택 위층에서 들려오는 비단 옵기 스치는 소리와 조충신의 비열한 웃음소리까지 냄새와 함께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하 감옥의 곰팡이 냄새를 단번에 뚫고 들어오는 아주 이질적이고 고귀한 냄새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찬서리를 맡고 피어난 매화의 청량한 향기였습니다. 이 지저분하고 부패한 조충신의 저택에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마치 깊은 궁궐의 정원에서나 날 법한 기품 있는 향기였습니다. 칠성이는 고개를 들어 향기가 나는 곳을 찾았습니다. 저 멀리 구석진 감방에 한 젊은
선비가 신분을 숨길 채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향기는 그 어떤 비단보다도 화려했습니다. 칠성이는 사슬을 끌며 그 선비에게 다가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몸에서는 이 썩은 감옥과는 어울리지 않는 나라의 근본을 지탱하는 맑고 고귀한 매화 향기가 납니다. 평범한 선비라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일국의 주인이 품을 법한 향기입니다. 깜짝 놀란 선비는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바로 조충신의 비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미행 중이던 젊은 임금 이도였습니다. 임금은 조충신의 사병들에게 붙잡혀 잠시 이곳에 구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자신의 신분을 단번에 꿰뚫어 본 칠성이에게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대의 코가 정말로 신통하구나. 짐이 신분을 숨기고 이곳에 들어온 것을 어찌 알았느냐? 칠성이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코를 실룩거렸습니다. 전하, 지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복도 끝에서 차가운 쇠 냄새와 사리에 피 냄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충신이 보낸 자객들입니다. 그들은 전하의 정체를 눈치채고 이곳에서 은밀히 처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칠성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감옥 문을 부수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칠성이는 비록 몸은 묶여 있었지만 냄새를 이용해 자객들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전하, 왼쪽 세 걸음 뒤에 놈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발밑을 조심하십시오. 칠성이의 신들린 듯한 안내 덕분에 임금은 자객들의 공격을 피하며 호위 무사들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궐에서 보낸 금군들이 감옥으로 들이닥쳤고 임금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임금은 칠성이를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그대의 공이 크다. 내 반드시 그대를 다시 부를 것이니 조금만 견뎌다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대궐의 문이 열렸습니다. 임금은 조충신을 비롯한 조정의 모든 대신을 대전으로 소집했습니다. 조충신은 어제의 자객 습격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면서도 자신의 권세를 믿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입궐했습니다. 하지만 대전 한복판에 칠성이가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조충신의 눈등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이 청년은 냄새로 사람이 죄를 맡는 기인이다. 조판서. 경은 평소 청렴을 주장했으니 이 청년의 코가 경에게서 무슨 냄새를 맡는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조충신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저런 요물의 헛소리에 휘둘리시다니요. 제 몸에서는 오직 전하를 향한 충심의 향기만 날 뿐입니다. 칠성이가 천천히 조충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코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칠성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구역질을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전하, 이자의 몸에서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악취가 납니다. 첫 번째는 이자의 비단, 도포 깊숙이 배어있는 백성들의 고열 냄새입니다. 이 향료 냄새 밑에는 굶어 죽은 백성들의 마른 살냄새가 가득합니다. 대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대감의 손에 묻은 황금의 비린내입니다. 지난밤 비밀리에 창고를 정리하며 뇌물을 옮길 때 묻은 금속의 냄새가 아직도 손톱 끝에 남아 있습니다. 10년 전 억울한 백성을 반역으로 몰아 죽이고 그 자식을 벼랑으로 던졌을 때의 그 썩은 피의 냄새입니다. 대감, 당신은 그 피 냄새를 씻어내기 위해 매일 비싼 향유로 목욕을 하겠지만
귀신조차 구역질할 그 냄새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충신은 분노하여 칠성이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이놈! 당장 그 입을 닥치지 못할까? 하지만 임금의 서슬퍼런 외침이 대궐을 울렸습니다. 조충신, 경의 손이 떨리고 있구나. 죄가 없다면 어찌 그리 흥분하는가? 칠성아, 내가 말한 그 증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해보거라. 칠성이는 대궐 바닥에 엎드려 답했습니다. 전하, 조충신의 저택 안채지하 향나무로 겹겹이 쌓아 냄새를 막은 비밀 창고가 있습니다. 그곳을 열면 이 나라 조선을 좀먹은 모든 악취의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임금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백 명의 금군이 조충신의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조충신의 가신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뒤였습니다. 칠성이는 금군들을 이끌고 저택의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정확히 북동쪽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벽 뒤입니다. 지독한 향나무 냄새가 죄의 냄새를 억지로 누르고 있는 곳입니다. 관원들이 도끼로 벽을 부수자 칠성이의 말대로 거대한 비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만큼 눈부신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상자 속에 보관된 수천 권의 장부와 서신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충신이 누구에게 얼마의 뇌물을 받았는지, 어떤 관직을 팔았는지, 심지어 정적들을 암살하기 위해 자객을 고용했다는 기록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칠성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한 것은 장부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10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칠성이의 부모님이 왜 반역자로 몰려야 했는지, 조충신이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에 대한 진실이 곰팡이 냄새나는 종이 위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장부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전 그 어린아이가 느꼈던 억울함과 슬픔의 냄새가 비로소 진실의 비 아래서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조충신은 대궐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 창고가 털린 것을 보고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이냐? 이 나라는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나 혼자 죽을 줄 아느냐?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임금은 조충신에게 사약을 내리고 그의 가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했습니다. 조충신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길, 칠성이는 그 앞에 섰습니다. 조충신의 몸에서는 이제 권력의 향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죽음을 앞둔 자의 비참한 흙냄새만이 진동했습니다. 칠성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감, 당신은 향나무로 죄를 가릴 수 있다고 믿었지만 백성들의 피눈물은 향나무보다 더 깊게 사무치는 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저승에서 온몸으로 맡으십시오. 조충신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칠성이를 바라보다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습니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후 한양의 공기는 몰라보게 맑아졌습니다. 조충신 일당이 척결되자 억울한 백성들의 탄식 냄새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희망과 활기의 냄새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칠성이를 궁궐로 불러 조용한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정원에는 칠성이가 감옥에서 맡았던 그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칠성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칠성아, 내 덕분에 짐은 눈과 귀가 멀었던 세월을 청산하고 진정한 임금이 될 수 있었다. 내 비범한 코는 이 나라 조선의 가장 큰 보배다. 짐의 곁에서 어사가 되어 전국의 탐관오리들을 찾아내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씻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원한다면 종이 품의 벼슬과 함께 대궐 안에 화려한 처소를 내어주마. 대신들은 모두 칠성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천민 출신의 소년이 하루아침에 고위 관직에 오르는 것은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임금의 제안에 깊이 머리를 숙이며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을 믿어주시고 귀한 직책을 제안해 주시니 그 은혜가 바다보다 깊습니다. 하지만 신은 이제 사람들의 썩은 죄냄새를 맡는 것에 영원히 지쳤사옵니다. 칠성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의 죄를 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추악한 영혼을 제 코로 직접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신의 코는 악취로 얼룩졌고 신의 마음도 그 냄새에 물들어 피로해졌습니다. 신은 이제 이름 없는 백성으로 돌아가 산천초목의 맑은 향기를 맡으며 제 영혼을 정화하고 싶사옵니다. 죄를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향기로운 세상을 만드는 법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임금은 칠성이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칠성이의 고결한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스승의 제자로다. 명예와 권력조차 내 맑은 코를 유혹하지 못하는구나. 좋다. 경이 뜻대로 하라 하지만 경이 떠나더라도 이 나라는 경의 공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임금은 작별의 선물로 금으로 된 작은 호루라기를 건넸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에 다시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여 경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짐이 이 소리를 듣고 경을 찾겠노라. 칠성이는 호루라기를 소중히 품에 안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궁을 떠난 칠성이는 다시 스승님이 계신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칠성이는 예전엔 느끼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운 냄새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의 순수한 향기, 밭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농부들의 정직한 흙냄새, 그리고 저녁 무렵 마을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밥 짓는 냄새들. 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악취로만 가득 찬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픔과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는 향기로운 마음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칠성이는 길가에 앉아 쉬고 있는 노인들에게 향기로운 차를 대접하고 아픈 아이들에게는 숲에서 채취한 싱그러운 약초 향기를 맡게 해주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스승님의 초막에 도착했을 때 무취도사는 변함없이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 한양의 냄새는 내 영혼을 충분히 단련시켜 주었더냐? 스승님의 물음에 칠성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썩은 냄새를 통해 죄를 보았지만 그 지독한 악취 속에서도 끝내 시들지 않는 사람들의 매화, 향기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향기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후로 칠성이의 모습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기묘한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눈물 짓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선가 시원한 박하 향기가 풍겨오고 그 향기를 따라가면 반드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패한 관리가 백성의 재산을 갈취하려 할 때면 그 관리의 방에 지독한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하여 관리가 기절해버린다는 전설도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냄새 맡는 도사, 칠성이가 세상의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보내는 정의의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칠성이는 어딘가 깊은 숲속에서 스승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오늘도 바람에 실려오는 세상의 냄새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세상을 더럽히려 할 때마다 그는 맑은 향기를 품고 다시 나타날 준비를 하면서 말입니다. 진정한 향기란 코로 맡는 것이 아니라 맑은 영혼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임을 그는 온 세상에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칠성이는 비록 남들이 기피하는 악취를 맡는 저주를 타고났으나 그 끝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의 향기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곁에도 겉으로는 화려한 향수를 뿌렸지만 속은 썩어가는 이가 있고, 남루한 옷을 입었으나 마음만은 매화 향기보다 고결한 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주변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나요? 혹시 어디선가 시원한 박하 향기가 들려온다면 칠성이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씻어주러 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이하고도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향기로운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